녹화를 시작합니다. 할로 친구들. 오늘은 원래 너희들이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는 관계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집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화상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추후에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 일단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이제 원자량, 분자량, 이온식량 또는 실험식량, 이러한 그 화학식량에 g을 붙이게 되면 그것이 1몰의 질량에 해당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 6 곱하기 10의 23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숫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우리가 잘 풀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H2O 물 분자량은 얼마지? H2O는 수소의 원자량이 1이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H2O의 분자량은 18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8에 g을 붙이게 되면 H2O 18g 속에는 H2O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입자수가 주어지면 1몰의 입자로 나누어 줘야 되고, 입자수로 1몰의 입자수로. 그다음에 질량이 주어지게 되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피가 주어지면 예를 들면 0도씨 일기압 상태라고 한다면 22.4리터가 1몰이기 때문에 22.4리터 per 몰로 나누어서 몰수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수를 구하는 세 가지 형태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의 비를 이용해 가지고 양적 관계,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과의 관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와의 관계를 꼭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번 시간에 화학 반응식 완성에 대해서 잘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이제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 잘 듣고 잘 이해하신 다음에 자유자재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PPT가 변환 중에 있으니까 잠시 좀 대기를 하시고, 일단 오늘 내용을 이제 사실 유튜브화 시켜서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를 이용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어떤 양적 관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우리가 인제 수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라는 기체가 나왔을 때 이걸 화학 방식으로 완성하면 개수의 비가 2대 1은 생략하니까 1대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개수의 비라고 하는 것은 H2 2몰이 반응했을 때 O2 1몰이 반응하고 그다음에 H2O 가스가 2몰이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반응되는 몰수의 비와 생성되는 몰수의 비가 개수의 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얘네들이 모두 기체잖아요. 기체일 때는 그 반응되는 기체의 부피비 예를 들면 20ml 반응하고 10ml 반응하면 20ml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피비도 2대 1대 2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중요한 거야 비. 예. 레티오라고 하는 거야. 레티오. 이 비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질량비는 좀 달라요. 질량비는 이거 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보면 EH2의 화학식량이 4죠. 그다음에 1O2의 화학식량이 4고 그다음에 32죠 화학식량이. 그다음에 EH2의 화학식량은 36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질량비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가 1대 4 그러니까 4로 나누면 1대 8대 9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제 훈련을 좀 해 보기로 할게. 화학 방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어떤 이 팩트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이 팩트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고 부피와 부피와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제 교과서 내용 한번 볼까요? 메탄올이 공기 중에 완전 연소라고 그러죠.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 1몰의 메탄올이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H2O 양을 구해 보자. 양이라 해서 몰을 구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이와 같이 완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개수의 비를 완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메탄올 2몰이 반응하고 산소가 3몰이 반응하면 CO2 2몰이 나오고 H2O 리퀴드 4몰이 생성이 돼요. 그럼 2대 4죠. 2대 4. 그럼 1대 2죠. 그러므로 1몰의 메탄올이 연소되면 2몰의 H2O가 생성된다는 것을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서 개수의 비를 우리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결국은 이 개수의 비가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몰수의 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러면 인제 교과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인제 암모니아를 생성할 때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계수가 완성이 됐어요. 1대 3대 2 라고. 그래서 1대 3대 2 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으면 요 1대 3대 2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은 질소 기체 1 몰과 수소 기체 3 몰이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 2 몰이 생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요걸 갖다가 인제 질량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 보면
요거 1몰의 질량은 28g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28g이 반응을 하면, 그다음에 H2는 얼마죠? H2는 화학식량이 2죠. 그럼 6g이 반응을 하면 NaCl은 17인데 곱하기 34g이 생성된다, 이런 의미죠. 28g과 6g을 더해서 34g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일단 몰수, 반응되는 몰수를 갖다가 알아내고 그 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또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죠. N2 1몰의 질량은 28g이잖아요. 그 다음에 H2의 1몰의 질량은 2g인데 3몰이기 때문에 6g이고, NH3의 1몰은 17g인데 요거 2몰이니까 34g이다. 그래서 몰수를 갖다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몰수를 갖다가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몰수를 알아낸 다음에 또 부피로도 환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몰수가 뭐냐? 결국 몰수라고 하는 것은 계수비죠, 계수비. 그래서 계수를 완성할 줄 알아야 돼요. 계수를 완성할 줄 알아야만이 몰수가 보이고, 몰수가 보이면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고, 또 몰수가 보이면 부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이 있죠. 지금 포도당 18g이 반응하는데 그 필요한 산소의 질량과 이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이 포도당이 그 완전 연소하는데 어떻게 완전 연소하느냐?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반응식 C6H12O6 6배 O2 6배 CO2 6배 H2 이렇게 완성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물론 여기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원자량이 12, 1, 16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 포도당의 화학식량이 얼마냐? 일단은 6 곱하기 12, 1 곱하기 12, 16 곱하기 6 하면 180이야. 이 포도당의 화학식량이 180이다. 결국 포도당 180g이 1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계수의 비가 1대 6대 6대 6이에요. 1몰의 포도당과 6몰의 산소가 반응하면 6몰의 CO2하고 6몰의 H2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몰이 반응하면 6몰이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 그러면 자, 포도당 결국 180g이 반응할 때 CO2 6 곱하기 44g이 나온다는 이런 뜻이지. 그러면 포도당 18g은 몇 몰에 해당되느냐? 포도당 1몰의 질량이 180g이니까 18g은 0.1몰입니다. 그러면 포도당 0.1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는 0.6몰이 나온다. 이산화탄소는 0.6몰이 나와요. 그럼 0.6몰에 해당하는 CO2는 질량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우리가 0.6에다가요. 0.6몰이 이제 생성되는데 여기에다가 44g, 이산화탄소 44g이면 몇 몰이죠? 퍼 1몰이죠. 그죠? 몰 없어지면서 0.6 곱하기 44를 하니까 26.4g이 생성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몰 반응하면 6몰 나오고 0.1몰 반응하면 0.6몰 나오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화학식량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수비를 통해서 몇 몰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몰수가 나오면 질량으로 환산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보면 재밌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이제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 관계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C3H8 프로판이죠. 프로페인인데 프로판. 1몰의 프로판이 반응하 1몰의 프로판과 5몰의 산소가 O2가 반응하면 3몰의 CO2가 나오고 4몰의 H2O가 생성돼요. 다시 말해서 요게 1리터 반응하면 요게 3리터 나오니까 요게 10리터가 반응하면 요거 30리터가 나온다. 개수의 배는 결국 부피의 비와 똑같다. 기체인 경우에 한해서 그래요. 기체인 경우는. 요거 기체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기는 이제 만약에 가스라고 한다면 요게 10리터 반응하면 여기에 40리터가 나오겠지. 그죠? 가스라면, 기체라면.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개수의 비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에탄올이죠. 1몰의 C2H5OH가 그다음에 3몰의 O2가 반응하면 2몰의 CO2가 나오고 3몰의 H2O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반응되는 몰수비는 1대 3이고요. 생성되는 몰수비는 2대 3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질량과의 관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피와의 관계,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다.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주 쉬워요.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요 확인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과 물을 반응시켰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0도씨 일기압 표준 상태에서 H2 4.48리터가 발생할 때 반응한 나트륨의 질량을 구해보자 했잖아요. 그러면 얼른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얼른 나트륨 2배, 이제 반응식 완성해 볼게요. 2배 나트륨에다가 2배 H2를 반응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2배의 NaOH가 나오겠죠. NaOH가 나오고 플러스 H2가 나오겠죠. 이건 그 부피비를 논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요건 가스가 돼야 되죠. 수소기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얼른 개수의 비를 봐요. 2대 1이에요. 그러면 요거 1몰이 생성될 때 나트륨은 2몰이 필요하죠. 그러면 요게 2몰, 요게 2몰이 생성될 때 요건 나트륨은 4몰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0도 실기압에서 4.48리터다. 4.48리터는 몇 몰이냐? 4.48. 우리가 이제 이 22.4리터가 1몰이기 때문에 44.8리터는 2몰이에요. 그럼 4.48은 0.2몰이죠. 이거 여기 0.2몰 나왔을 때, 요게 0.2몰 나왔을 때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얘는 0.4몰이 필요하죠. 그러면 나트륨의 화학식량 중에서 나트륨의 화학식량 1몰이 23g이죠. 그럼 0.4몰이면 얼마냐? 23g이 1몰이기 때문에 0.4몰이면 이렇게 하면 되죠. 0.4에다가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 곱하기 23g per 1몰이죠. 0.4몰이고요. 그러면 몰 없어지면서 0.4 곱하기 23하니까 4, 3, 12, 4, 2, 8, 9.2g이 나오고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손으로 직접 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몰수비. 1몰 생성될 때 2몰이 필요하구나. 0.1몰이 생성될 때 0.2몰이 필요하고
0.4몰, 0.4몰이 아니 0.2몰이죠. 0.2몰이 생성될 때 0.4몰이 필요하는구나. 이 계수비를 빨리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탐구 설계와 수행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수행 평가 앞으로 이제 4월 한 중순경에나 수행 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과의 반응 관계를 가지고 탄산칼슘이 뭐 예를 들면 1몰 반응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몇 몰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해 보는 그런 수행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과의 화학 반응식 정도는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완성을 해놨어요. 1배의 CaCO3입니다. 2배의 HCl이죠. 1배의 CaCl2고요. 1배의 H2O고요. 1배의 CO2입니다. 그러면 계수비가 1대 2대 1대 1대 1이에요. 물론 여기 사실 1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1이 있어요. 1. 1대 2대 1대 1대 1이다. 결국은 탄산칼슘 1몰이 반응하면 탄산칼슘 1몰과 HCl 2몰이 반응하면 1몰의 CaCl2가 생성되고 1몰의 H2O가 생성되고 1몰의 CO2가 생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화학 반응식의 계수의 비를 통해서 꼭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 이게 10몰이 반응하잖아. 탄산칼슘 10몰이 반응하면 이것도 10몰이 나와요. 그죠? 만약 0.1몰이 반응하잖아요. 0.1몰. 0.1몰이 반응하면 이거 0.1몰 나오죠. 0.01몰 반응하잖아요. 0.01몰 반응하면 이거 0.01몰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 주로 CaCO3하고 CO2의 그 양적 관계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CaCO3 화학식량 얼마냐? 여기 CaCO3 화학식량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40이고 C가 10이죠. 40에다가 12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5가 16이니까 48이죠. 그렇죠? 48. 그럼 이렇게 하면 88이죠. 88. 88에 10이 더하면 100이죠. 그래서 CaCO3의 화학식량은 100이다. 다시 말해서 100g이 1몰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줘야 되고, CO2의 화학식량은 알아야 돼. CO2 화학식량. CO2는 12에다가 플러스 16 곱하기 2니까 32죠. 그러면 CO2 화학식량은 44라는 걸 알아줘야 돼. 44. CaCO3 화학식량은 Ca가 원자번호 20이니까 2배 40입니다. 40 플러스 C는 12죠. 12에다가 그러면 52네요. 플러스 그 다음 5가 16 곱하기 3이니까 48입니다. 52 플러스 48 52 플러스 48은 100이야. 100. 그래서 CaCO3 화학식량은 100이다. 그리고 CO2의 화학식량은 44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화학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원자량이 주어집니다. CA는 20, C는 12, O는 16, H는 1, Cl은 35.5, CA는 20, Cl은 35.5, H는 1, O는 16 이렇게 원자량이 주어져. 원자량이 주어지면
화학식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화학식량은 뭐 분자량 또는 뭐 실험식량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화학식량이라고 그래요. 즉 원자,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 그래서 각각의 원자량이 주어지면 그것을 더해서 화학식량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g을 붙이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왔네요. 1몰의 CaCO3가 반응하면 2몰의 HCl, 그러니까 1몰의 CaCO3와 2몰의 HCl이 반응하면 1몰의 CaCl2가 나오고 1몰의 CO2가 나오고 1몰의 H2O가 나온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탄산칼슘 1몰과 1몰과 충분한 양의 염산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몇 몰이냐? 이산화탄소 똑같이 1몰이네요. 1몰 반응하면 1몰이 반응합니다.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 여기 충분한 양, 물론 2몰 있으면 돼. 2몰 정도만 있으면, 물론 여기 3몰 있어도 1몰은 남겠죠. 3몰 있으면 1몰 남고. 그래서 1몰과 충분한 양, 2몰 이상의 충분한 양이 반응하면 요게 1몰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거야. 지금 탐구 설계와 수행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결과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탄산칼슘 1몰이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 1몰이 나와야 되고, 요게 0.1몰이 반응하면 0.1몰이 나와야 되고, 0.01몰이 반응하면 요거 0.01몰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 탄산칼슘 0.01몰, 요거 0.02몰, 0.03몰을 준비했네요. 그래서 묽은 염산 속에다가 일이 하나 이렇게 붓고 또 이렇게 붓고 이런 걸 또 이렇게 부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A 시험관에 하고 요거 B 시험관, B 삼각 플라스크, C 삼각 플라스크입니다. 그래서 A 삼각 플라스크에는 탄산칼슘 1g이 들어간 거고, B에는 탄산칼슘 2g이 들어간 거고, C에는 탄산칼슘 3g이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A에는 탄산칼슘 0.01몰이 들어가고, B에는 탄산칼슘 0.02몰이 들어가고, C에는 탄산 0.03몰이 들어갔어요. 그죠? 만약 여기 묽은 염산 70ml의 질량이 있을 거야. 묽은 염산 70ml의 질량이 만약에 100이라 해보자. 100g이다 해보자. 그럼 여기는 총 질량이, 반응 전 총 질량이 101g이었을 것이고, 반응 전 총 질량이 여기는 102g이었을 것이고, 만약 묽은 염산 70ml 질량이 100g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3g이 더해지니까 반응 전 요 전체 질량, 물론 삼각 플라스크 빼고요. 그러니까 묽은 염산 70ml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전체 질량이라 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묽은 염산 70ml가 들어있는 이 삼각 플라스크 전체 질량이 예를 들면 100g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나중에 삼각 플라스크 질량을 빼야 되는데, 하여튼 묽은 염산의 질량만 100g이라 할게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저렇게 해도 되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야. 왜냐면 요게 합쳐진 질량, 그 다음에 또 합쳐진 질량일 거야. 그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거든요. 밖으로 나오면 반응 전의 전체 질량,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의 차이가 결국은 이산화탄소,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렇게 CO2 기체가 발생해서 삼각 플라스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서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화학 반응 따라서 반응 전후의 질량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화학 반응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에 해당된다. 이 질량 차이가. 그래서 결국 질량 차이는 뭐냐? 이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 과정 다시 볼게요. 자, 전자저울로 탄산칼슘 1g이면 0.01몰이죠. 0.01몰. 묽은 염산 70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얘 전체 2번의 전체 질량은 삼각 플라스크하고 묽은 염산의 질량이죠. 그다음에 어, 요 2번 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탄산칼슘 1g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의 전체 질량이 나오겠죠. 1번과 2번의 전체 질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넣으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반응이 안 일어나면 1번과 2번의 전체 질량을 그대로 유지할 거야. 전체 유지하는데 반응이 일어나면서 CO2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원래 이렇게 딱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요게 질량 그러니까 2번의 질량이 100g을 해보자. 100g. 요건 1g이죠. 1g.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기가 101 여기가 101g이었겠지. 101g. 반응 전 전체 질량은 101g이었어요. 그런데 CO2가 빠져나간다니까. CO2가 빠져나가. 물론 수증기도 빠져나가는데 이 수증기는 실험을 하려면 이제 좀 정밀하게 묽은 염산 70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솜을 막고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 묽은 염산 70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 위에 솜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음의 질량,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틱 질량, 묽은 염산의 질량이 이제 합쳐진 게 있겠죠? 합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1g을 집어넣죠. 그럼 전체 질량이 나오겠죠. 반응이 안 일어난다면 그대로 유지할 텐데 이제 반응이 조금 줄어들 거야. 이제 여기 전자 저울의 눈금이 좀 줄어들 거야. 전자 저울의 눈금이 좀 줄어들면 그게 바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이제 수행평가의 보고서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 1, 2번의 전체 질량과 그 다음에 3번 반응이 끝난 다음에 질량을 비교해 보면 1, 2번의 전체 질량과 3번의 질량 차이가 나요. 1, 2번 전체 질량이 3번의 질량보다는 좀 더 크겠죠. 큰 이유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CO2 기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전체 질량에 비해서 3번의 전체 질량이 이제 줄어든다. 그것은 빠져나간 CO2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CaCO2 1g을 집어넣었더니 발생한 CO2의 질량이 0.42g이었대요.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 또 2g을 집어넣었더니 0.87, 3g을 집어넣었더니 1.31이었다. 결국 이 값을 보면 원래 정확히 나오려면 0.44가 나와야 되겠고 이건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건 0.88이 나와야 되죠. 1.32가 나오면 정확히 맞아요. 왜냐하면 1g이 0.01몰이잖아요. 0.44도 0.01몰이죠. 2g은 0.02몰,
요거 생성된 이산화탄소도 0.02몰. 그다음에 3g이면 0.03몰, 생성된 이산화탄소도 0.03몰. 결국 계수비로 반응하고 계수비로 생성되죠. 1몰 반응하면 1몰 생성되고 0.1몰 반응하면 0.1몰 생성되고, 그죠? CaCO3가 1몰 반응하면 CO2가 1몰이 생성되잖아요. 탄산칼슘 0.01몰이 반응하면 CO2 0.01몰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그 수치에 정확히 들어맞는 그러한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오차가 있죠.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은 뭐 실험적인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반응한 탄산칼슘이 0.01이죠. 거의 반올림하면 여기도 0.01이죠. 2g이죠. 여기 1g 반응했을 때, 탄산칼슘 1g 반응했을 때, 탄산칼슘 2g, 탄산칼슘 3g 반응했을 때, 탄산칼슘 2g이면 0.02몰 반응했을 때 발생한 CO2의 양도 보면 이거 반올림하면 0.0이 나오죠. 0.02. 이것도 반올림하면 0.03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계수비로 반응하고 계수비로 생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탄산칼슘 1g이면 0.01몰이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 반응한 탄산칼슘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수비는 1대1이다. 이는 화학 반응식의 계수의 비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즉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과의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수의 비가 결국은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그 몰수의 비와 똑같다. 계수의 비는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실험 결론입니다.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몰수비는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완성된 화학 반응식에서의 계수비와 같다. 이겁니다. 화학 반응에 관여한 물질의 몰수비는 화학 반응식의 계수의 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실험의 핵심이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와 관련된 실험 있잖아요. 이거 이제 수행평가로 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로 실시를 하면 정확하게 또 더 자세하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4월 중순에 실험하는 거 수행평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과의 실험을 통해서 탄산칼슘 1몰, 계수비가 1이죠. 1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1몰이 나오고 10몰이 반응하면 10몰이 나오고 0.01몰이 반응하면 0.01몰이 생성된다는 것을 계수비로 생성된다는 것, 계수비로 생성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확인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몰수비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계수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돼.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좌변과 우변의 원자수가 같아야 돼. 원자수. 화학 반응식의 완성은 이미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계수의 비, 계수를 꼭 완성을 하려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쪽의 원자수가 같아야 된다. 원자수가 같지 않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완성된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돼.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 정수비라고 하지 말고 자연수비로 나타내야 돼. 자연수비.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개수의 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식인데,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반응 전에 여기 2개 있으면 반응 후에도 2개가 있어야 돼요. 원자가. 반응 전에 수소 원자가 6개 있으면 반응 후에도 수소 원자가 6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 1대 3대 2와 같이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and. 두 번째.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는 뭐냐?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비를 의미하고, 기체일 때는 반응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의 부피의 비와 똑같다. 그러나 개수의 비는 질량비하고는 아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질량비는 무엇과 같으냐? 완성된 화학 반응식의 화학식량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뿐만 아니라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양적 관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양적 관계. 질질 관계, 질부 관계, 부부 관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개수의 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응되는 물질과 생성될 물질의 몰수의 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몰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전번 시간에 몰수를 구하는 3가지 형태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분자수가 주어지면 1몰의 개수로 나눠주고, 질량이 주어지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누고, 부피가 주어지면 1몰의 부피로 나눠서 몰수를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완성에 따른 개수의 비. 개수의 비는 무엇과 같으냐? 개수의 비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의 비와 똑같아. 그래서 몰수를 알아내면 그 몰수를 가지고 질량으로도 환산할 수 있고, 또 부피로도 환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과의 관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또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 부피와 부피와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메이징한, 놀라운 그런 사실이다. 이 팩트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화학 반응식 완성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몰수, 질량, 부피 등의 여러 가지 양적 관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야. 부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야 되고, 그 자연수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에 비하고 똑같다. 그러면 몰수를 어떻게 질량으로 환산하고, 또 몰수를 가지고 어떻게 부피로 환산할 것인가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주어진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시면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 예제 있어요. 여기 N2 3H2 2NH수. 그래서 요 예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꼭 완벽하게 터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도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
그 화학반에서 양적 관계 확인하기 요거 인제 4월 달에 수행 평가로 대신할 때 예 그 실험 방법으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또 그때 가서 실험할 때 가서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실험 수행 평가 잘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할게. 자, 그럼 바이.